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된 보험 전문 변호사 김경남입니다. 자, 금일은 교통사고나 보험, 산재 이런 민사소송에서 절차와 소요 기간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간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활동을 해왔는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직접 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내가 이런 소송들을 하나 끝낼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네. 일단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통사고의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아야 되시는 분들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서 산재 청구를 해야 하는 분들일 겁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원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영상에서는 소를 하나 진행을 하되 원고의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소장을 내셔야 됩니다. 이 소장 쓰실 때 네이버 보면 스스로 작성도 가능하실 텐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혼자 써서 내면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만 작성해주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혹은 재판까지 다 모두 다 끝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소장을 내가 내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그 소장을 상대방한테 배송을 해줍니다. 이렇게 송달이 되죠. 송달이 되면 상대방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뒤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일반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답변서 제출이 많이 늦어지지만 뭐 택시공제조합 같은 공제사들 그리고 보험사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상 한 2, 3개월 내에 변호사 선임되고 답변서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답변서 제출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제부터 입증입니다. 입증. 가장 중요한 입증은 신체 감정 또는 진료 기록 감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통사고나 보험 산재에서는 내가 얼마나 다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원고는 당연히 많이 다쳤다고 하고 피고는 아니다. 다친 게 없거나 굉장히 조금 다쳤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러면 뭐가 맞는지를 한번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해 줄 테니까 대학병원급의 감정인을 지정해 줄 테니까 그쪽으로 신청서를 보내가지고 원고분이 직접 가서 한번 신체 감정을 받아봐라 또는 진료기록 감정을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 감정은 내가 얼마큼 다쳤는지 장애율을 봐달라는 것이 가장 중점적일 것이고요. 진료기록 감정은 주로 인과관계 판단에 적용되는 증거 신청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분이 만약에 보험 사건에서 피보험자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럼 이런 사망과 사고 사이에 과연 인과관계가 있었느냐? 또는 업무상 재해하고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내가 대퇴부 부위를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째고 정복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정수를 받은 것이죠. 근데 몇 년 지나서 그 부위에 한 1, 2년쯤 지나자 골수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골수염에 관해서도 내가 산재 신청을 했더니 안 받아주는 겁니다. 왜? 당신은 대퇴골 부위에 골절상이 입었다는 것은 인정은 하겠는데 그것과 골수염은 별개고 골수염은 당신의 지병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퇴골에 그렇게 상처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뭐 고름도 나고 안 좋은 물질도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째게 되면 외부에 세균도 들어가겠죠. 내 고정을 하고 정복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것이 본인의 몸에 있는 체액과 또 악영향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발생하는 게 골수염이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으면 법원에서 지정한 의사 선생님이 그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법원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인과관계에 관해서 입증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증명 방법이 진료기록 감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체 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병원을 지정하고 그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자, 몇 월 며칠 날 감정하러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은 MRI도 찍고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어떨 때는 뭐 땅 검사, 체형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뭐 본 스캔이란 것도 해보고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그런 검사들을 받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는 그런 결과들을 종합해가지고 법원으로 회신을 보내줍니다. 자, 이 통상적으로 감정 과목이 하나, 뭐 정형외과의 발목, 정형외과의 뭐 무릎 이렇게 하나라고 가정하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감정서 회신까지
빠르면 4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느리면 한 1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과거에는 더 빨랐는데 병원 업무가 좀 과다해지고 그리고 코로나로 환자 좀 급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한 2개월 정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정서가 회신되게 되면 그 감정서에 기초해서 이제 청구액을 정리해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 손해배상 소송 이런 게 다 뭡니까? 내가 다친 정도를 돈으로 환산한다. 환산해야 되는데 그 환산을 어떻게 내가 얼마나 다친지에 관해서 다툼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죠. 자, 그 감정 결과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돈으로 환산을 시켜야 돼. 내 향후 치료비는 얼마인지, 내가 10%의 노동 능력을 상실하게 된 나의 수익은 얼마인지. 자, 월에 400만 원 버는 사람이 10%의 노동 능력을 상실당했어요. 월에 손해액이 얼마인가요? 자, 400만 원에서 10% 곱하면 40만 원이잖아요. 12개월 하면요, 480만 원. 그러면 10년 하면은 4,8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10%를 예로 든 거지만요. 자,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지 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것이 청구 취지 원인 변경서고 이거는 감정 결과가 회신되면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청구 취지 원인 변경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면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1회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여러분들 1회 변론기일이 왜 이렇게 늦게 잡히느냐 이렇게 좀 반문하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 전에 잡혀도 특별하게 다툴 게 없거든요. 이 전까지 소장을 내고 답변서 제출하고 뭐 문서 제출 명령 신청하고 신체 감정 받고 진료 기록 감정 받고 요까지는 되게 정해진 컴퓨터 같은 매뉴얼화된 시스템입니다. 절차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 간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할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절차까지는 기계적으로 이어서 와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 결과를 가지고 내게 되면 1회 변론기일이 잡히고요. 그때 법정에 나가서 드라마에서 보듯이 원고와 피고가 공방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최초 변론기일 이후에는 변론기일이 좀 더 자주 잡힙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걸로 잡히게 되는데 2회 변론기일부터는 이제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이 쟁점들이 양쪽에서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질병과 이 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비록 진료기록 감정인이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되는 무슨 사정들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과실 비율은 얼마냐. 또한 이 피해자 쪽에 기왕력은 있었느냐. 그리고 과연 이것을 손해액으로 산출해낼 때 우리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타당한가 이런 법률적 쟁점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부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변론기일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투어지고 나면 통상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기일에서 이제 모든 쟁점이 다뤄졌으니까 판사님이 내가 변론을 종결하고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약 한 달 뒤쯤으로 판결 선고 기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선고 기일 이전에 화해 공고 양쪽에다가 적정한 공평한 금액 하에서 보통 한 중간선상에서 이 정도에 한번 화해해보라 이렇게 화해 공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자, 기간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소장을 써서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데까지 통상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신체 감정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한 4개월에서 10개월까지가 걸리고요. 그 뒤에 3번 정도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이 기간에 한 4, 5개월 정도가 필요하고 마지막 변론기일부터 판결 선고기일까지 약 1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정리하면은 이게 짧게는 10개월 약간 길면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은 다 비용 때문에 그런 질문 하십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 여부는 민사에서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은 뭐 여러 변호사들이 있어서 비용이야 본인한테 맞는 변호사도 고를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내가 처리할 능력이 되는지 내가 일 처리가 안 되면 뭐 비용이 어떻든 간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도움 없이 진행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 부분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영명하시고 그 똑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분이 아니시더라도 네이버나 판례 검색 시스템을 혼자서 막 찾아보고 연구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본 사례 중에
꽤 잘 진행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나 뭐 되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뭐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의료적 성격을 가진 이런 사건들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년차 변호사들보다 더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명명하시고 총명하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되게 공부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본인 생업도 또 되게 바쁘세요. 그래서 적게는 뭐 10개월에서 많게는 1년 6개월까지 그 시간 동안 본인이 생업을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달라붙어가지고 연구해서 막 서면을 써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나 산재나 보험에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330에서 5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높게 느껴져요. 근데 10개월로 나눠보세요. 그럼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꼴이고요. 길게 보면 1년 6개월이니까 18개월로 나눠보면 20에서 30만 원 꼴입니다. 이렇게 월별 비용이 그걸로 따지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사실 착수금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착수금은 내가 재판 다니고 서면 쓰고 사무실 유지하는 실비 개념으로 보고 실질적인 수입은 성공 보수에서 얻겠다.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도 아마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 확정 재판이란 걸 통해서 착수금 정도는 상대방한테 아마 전액 다 받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지으면 본인이 소송을 할 수 있으면은 직접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생업이 바쁘고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들은 위임을 하시는 게 나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공부하면서라도 소송을 꼭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직접 해보셔도 인생에 있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손해액이 굉장히 큰 사건에서는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소송에서 해보시고 그런 소송은 가급적으로 위임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민사소송의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제가 열심히 찍은 만큼 이게 영상이 도움이 되시건 되시지 않건 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